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주말을 앞둔 신나는 금요일은 주유소가 더욱더 재밌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주유소 게임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위원님을 직접 선택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의 재미까지 더해졌는데요. 지난주 이 성공적인 주유소 게임 첫 방송에 이어서 또 오늘도 든든한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시장 속에 끝까지 살아남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접수 지금부터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죠.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서울경제TV 위원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이 시크릿 코드를 대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내년에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검색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증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위원님 모실게요. 민경철 위원님, 그리고 손영희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할 동안 이거 들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또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자,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내가 이 다른 위원들보다 이 부분은 내가 더 짱이다 하는 어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끝에 계시는 민경철 위원님부터.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네, 먼저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종목들, 우리가 어디서 대바닥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확인해서 이 회사가 내가 정말 들고 가도 되는 기업인가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여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초기 대응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이 선거 유세에 못지않은 또 그런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손용희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손용희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좀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음으로 좀 더 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가격 상승, 기업의 가치, 그런 흐름들을 기술적 관점에서도 좀 잘 체킹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정확하게 또 확률로서 데이터로서 지난 10년 동안 매매했던 그런 트레이딩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힘들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위원님께서 가장 많은 시청자분의 선택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각오가 단단히 준비가 된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호 플로우고요. 네. 네, 56,000원에 지금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2호 플로우 종목이고 56,000원에 1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각각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팬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똑같은 의견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일심동체이신데 지금 어떤 의원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시청자님? 김성현 의원님. 김성현 의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저를 좀 많이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시장님 이거 언제 매수하셨던 거예요?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네. 한 6만 원 이상 가다가 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갑자기 급락을 하길래 보고 있다가 제가 이상하다 왜 호재인데 급락을 했을까 하고 하루 이틀 보니까 또 유무상 증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5만 6천 원 선에서 계속 매수를 매일같이 조금씩 했어요. 한 1%씩 이렇게. 한 2주 정도 네. 지금 해서 평단가가 5만 6천 원이에요. 56,000원 선이시면 이거 얼마까지 들고 가실 생각이세요? 만약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거 유무상 증자가 이제 한 12월, 1월까지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더 가격도 낮아지고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제가 괜찮게 매수를 한 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가격은 올라간다. 보유 관점을 말씀드린 거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 2호 패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 투자가 이제 병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시로 나왔죠. 유무상 증자 같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거를 이슈적인 측면으로 좀 공시 내용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자 봅시다. 이슈적인 측면으로 조회를 하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상증자 결정 10월 28일자 기준으로 날짜가 나왔고요. 경남시, 경기도 성남시 일단은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시설 자금으로 약 630억 가량을 지금 일단 찍어냈고 운영 자금으로도 한 660억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도 32억 가량을 일단 찍어낸 그런 모습이죠.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요즘 트렌드가 원래라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 특히나 이제 주주 배정이라든가 일반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대부분 악재로 좀 많이 작용을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은 이번에 올랐던 하나마이크론도 좀 그렇고요. 그 전에 대한항공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다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 또는 일반 공모로 해서 찍어낸 이후에 주가가 잠깐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의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했을 때 무상증자 같은 게 당연히 이제 이 주주들한테 조금 좀 호의적인 부분에서 어떤 공시를 내는 부분이긴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좋게 보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이 3자 배정이 아니면 악재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적을 보셔야 돼요. 목적이 지금 운영자금 일부 들어가 있고 시설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 자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 개선 플러스 앞으로 진출하게 될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으로 진출하게 될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가 이제 단행됐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기간 내 그런 이슈들로 해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준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신규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2020년도 기준으로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거래 기준으로 계속 보세요. 거래 기준으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거래를 주목하시라. 거래량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 당시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2020년도 9월 14일자, 10월 19일자 날짜로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는데 이 라인대를 그대로 지금 높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고가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안 했다.
고로 여기서 산 사람이든 여기서 산 사람들이든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누군가들이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전체 물량을 다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그냥 매집 구간. 그러니까 매집이란 거는 이제 물량을 쥐고 안 놓는 그대로 물량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고가 라인 때는 그냥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을 주고 가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곧장 가느냐 둘 중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비중 10%시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좀 조정을 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4만 원 선 기준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길게 끌고 가셔야 되고 또 유상증자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무상증자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길게 보실수록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다. 네. 도전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게 네.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짧게 가져가려고는 생각 안 하고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진짜 투자에 그쪽 방향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네. 이게 그냥 자금, 운영 자금으로 다 쓰는 게 네네. 아니기 때문에. 근데 2호 패치라는 저게 지금 3일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 건강보험 적용권도 지금 될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인데 제 바람인데 그렇게 되면은 더 대중화되고 지금 이 투자한 거를 다 성과가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샀거든요. 국내 이슈보다는 국외 이슈 쪽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국외 이슈 좀 중국하고도 보셔야 되고. 굉장히 큰 이런 뭔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확 떨어져서 네. 제가 그때부터 보고 며칠 보다 산 거거든요. 네,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라 판단하고요. 길게 보실수록 좋을 것 좋은 같습니다. 회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덴티움요. 덴티움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10만 원에-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원에 30을 샀는데 갑자기 내려가서 이유를 알라고 좀. 아, 네. 갑자기 내려가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7만 원에 30%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 세 분께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팬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늘 마음이 굉장히 잘 맞으시네요. 사전에 뭐 전략 맞추신 거 아니죠? 그냥 짠 건 아닌데 네. 잘 맞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의견이. 의상을 좀 네. 같이 입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도 잘 맞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오늘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송 전문가님요. 아유, 손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거 덴티움하고 네. 어스크림프에 내려가지고 그거 잘 올라가길래 샀더니 금방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셨어요. 많이 속상하시죠? 네, 근데 지금 요즘에 계속 지수가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는 잘 사셨다. 좀 근데 높은 가격에 사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하셔도 가능한 구간인 것만큼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임플란트 뭐 네. 그쪽 회사로 굉장히 조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 러시아 시장이 조금 매출이 좋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걱정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장기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쯤요? 기간이요? 네, 내년까지요? 아, 그럼요. 길게 보셔야죠. 지금 올해 이미 지금 올해도 다 이제 지나갔는데 왜 좀 빨리 파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근데 간다면 놔두죠. 네. 이 임플란트 쪽 종목은 좀 오래 좀 보유하시면 충분히 최고점 있던 92,400원까지 네.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내년까지 좀 충분히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네, 부가 네. 설명 좀 네,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좀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같은 지금 의견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이유로 들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님 전화 안 끊으셨죠?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끊으셨어요? 네네, 네, 설명 끊을게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방송 보실 거니까는 네네.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이 탑으로 이제 치우치고 있는 이제 이 치과 의료용 임플란트 회사들 몇 군데를 보면은 첫 번째가 오스템 임플란트, 두 번째가 여기 있는 덴티움,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바텍이라는 회사까지도 있어요. 한 세 회사 정도가 국내에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를 거의 뭐 점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이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바닥권이다. 시장 조정 때문에 좀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네. 조금 한마디만 좀 거두겠습니다. 네, 민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주식은 좋아 보일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아무도 안 쳐다볼 때, 폭락할 때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그 올라가는 상승 파동을 노려봄으로써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과매도 구간은 맞고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좋은 적절한 구간이 아닐까. 이미 비중이 지금 30%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네. 많은 비중에 대한 추가 매수는 뭐 힘드시겠습니다만 평단가 관리하시고요. 이게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발생시킴으로써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단가 관리하시면서 뭐 최대 2024년도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김상현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합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도 우리 중국산을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국민 심리상 나의 평생 동안 사용할 임플란트 일을 중국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은 중국 시장이라는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5천만 인구에게 임플란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13억, 14억 중국 인구,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권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들 또한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임플란트 업체들이 해외 수출로 인해서 더욱더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한 구간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고 추가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52,000원 정도를 좀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덴티움에 대해서 또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다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추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또 급락할 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무섭거든요. 무섭기 네. 때문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쉽지 않아요. 네. 이 바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강연회에서 제가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네. 제가 대바닥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못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네. 해가지고 제가 주말에 강의도 했고 네. 우리 주유소 시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 미천을 드러내면서 네네. 우리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바닥에서 스윙 중장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덴티움은 자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고가가 아니라요. 대바닥 우리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자 RSI 지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막 강세 전환되는 자, 이 바닥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모든 종목들 대바닥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우리 작년 우리 코로나 폭락장에서 당연히 공포,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이 기업이 진행되는 사업성을 믿고 베팅을 하신다면 이 과매도 구간에서 강세 전환되는 이 시점에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저가 26,000원 대비 벌써 주가 한 3배 올라왔습니다. 자, 3배 올라온 상황에서 또다시 이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윙 중장기를 해야 되는 시점은 대폭락한 우리 일봉상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막 강세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을 잘 포착하셔야 된다. 네. 하지만 우리 7만 원 구간은 주가가 빠질 때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덴티움 아쉽다.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종목 상담 도와주셨으니까요. 네, 이 말씀해주신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도 다음 시청자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자연과 환경요. 자연과 환경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960원에 네.
10%요. 아, 1,96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아니, 며칠 쭉 잘 올라가더니 오늘 3일째 계속 빠지네요. 그러네요.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우선 저희 세 분의 위원님께 의견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늘 정말 마음이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네,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네. 매도가 나왔네. 네, 세 분 다 지금 같은 의견을 보이고 계신데 네. 안경 안 고민되시겠어요? 쓰신 분요. 안경 안 쓰신 분? 김성현 위원님, 네, 선택되셨네요. 안경 바로 벗으셨어요. 네, 도와주시죠, 상담. 네, 일단 뭐 저 말고도 여기 민경철 전문위원도 굉장히 잘하는데 일단 뭐 저도 뭐 자신감 있게 좀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이게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내가 마음 놓고 휴대폰 안 보더라도 상을 안 보더라도 주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데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 이거 확신 드세요? 저요? 네, 시장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드세요? 아니요. 지금 계속 내려가니까 확신이 들질 않으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자, 시장님 이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회사 아니에요? 그냥 건설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장분들께서 자, 시장님께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투자하다가 손실을 많이 입는 이유 자체, 지금 수익권이긴 하시지만 많이 입는 이유 자체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생태계 어떤 재생 보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에 전혀 모르고 접근하시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고 회사가 지금 적정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한 뒤에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매도 사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재무 사인도 저는 볼 줄 몰라요. 모르세요? 네. 모르면 투자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지 네,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네. 기업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아셔야 될 게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좋아 보여 샀다 이렇게 하면요. 돈이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돈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당장 이 회사 같은 좋은가 경우는 보네요.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회사 네. 기업 자체가 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희망이 많이 없다. 지금 당장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계속 떨어진다. 올라갈 때마다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그냥 내일장 기준으로 수익 실현 사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라인대의 기준에서 한 2,800원대, 2,600원대 여기 기준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여기가 하나의 그냥 매물대입니다. 이거 못 뚫어요. 지금 당장. 네. 바닥에서 거래가 지금 적어도 1억 주 이상 터져줘야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거지 지금 못 뚫습니다. 이런 거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방송 지켜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라. 여러분들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아니, 공부 많이 하고 훨씬 더 윤석열 많은 테마 정보를 통해 가지고 주잖아요.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테마 주잖아요. 윤석열 테마주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 시장님. 재무제표도 안 좋아요? 재무제표도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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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초가에 내놔야 되겠네. 네.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김성현 위원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아빠의 마음으로 또 시청자님을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드렸는데, 민 위원님 손 드셨는데 왜 손 드셨어요? 일단은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이 종목은
5년에 한 번씩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과거력을 봐야겠죠. 네. 우리 대선 언제 있었습니까? 2012년도, 2017년도,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럼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를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두 눈으로 한번 목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치 테마주로 대선 전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이 우리 2012년도 주가가 대선 끝나고 어떻게 됐는지, 2017년도 대선 끝나고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네, 오늘 그리고 주말 동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민 위원님께서도 조언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550원에 네. 42%입니다. 아, 550원요. 22,550원에 42%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가 매수 한번 하셨어요? 예, 추가 매수 몇 번 했습니다. 아, 몇 번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 분의 위원님께 먼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바라보실지 바로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저희 오늘 약속한 거 아닙니다, 시청자님. 오늘 정말 마음이 잘 맞으신데, 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그 세 번째 전문가님한테 안경 쓰신 분요? 아니요. 반대쪽. 네. 반대쪽 김성현 맨 끝에요. 위원님께. 네. 네. 오늘도 선택 많이 받으시네요, 김성현 위원님. 제가 아까 좀 전에 상담을 들어보셨다면은 저를 선택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인데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투자하면요 진짜 돈 다 잃어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이 일반적인 투자 시장이 아니라 투기 시장입니다. 이 투기 시장판에서 이기려면 정보력밖에 없어요.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화낸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좋다. 지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제가 첫 방송 나올 때 디스플레이가 나왔는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8,000원 가격 기준으로 찍고 올라간다. 여기 라인 때 기준으로는 턴 어라운드 하는 지점이다라고 LG 디스플레이를 그때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비중 42%시면은 이 종목 대해서 확신 갖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은 서는데 네. 약간 좀 불안한 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불안한 감 좀 있어요? 불안감 반반입니다. 전혀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4만 원 갑니다. 4만 원.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7조 2천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회사의 주가 자체가 이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기간을 적어도 몇 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중장기로 보고 네. 일단은 매수는 했었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계속 빠지길래 네. 좀 많이 불안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좀 리포트에 좋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믿음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많이 빠져서 주가 매수도 좀 했었는데 그 목표가를 얼마나 정하고 들고 가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요. 기간은 최소 1년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 1년 잡고 LG 디스플레이가 그간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왜 조정을 받았느냐? 기업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더 적자, 20년도 기준으로도 290억대 적자. 근데 적자 폭이 점차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기업이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회사들 중에서 이 턴어라운드 하는 지점들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기아도 그랬지만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모멘텀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 폭이 흑자에서 이 점핑,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이상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이번 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폭이 지금 2조 4천억 대구로 잠정 실적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견고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뭐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OLED 시장도 또 같이 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LG 쪽, LG 그룹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다 좋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LG, 기아, 현대, 삼성 뭐 할 거 없이 모든 대기업들이 주가 상승폭이 커지게 나타날 겁니다.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중심에 서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 42%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목표가 좀 길게 보신다면 저 4만 원 잡아드릴게요. 4만 원. 2배 이상. 네. 되셨나요? 아, 네. 4만 원 안 지금 가실 거, 그러면- 안 갈 것 같죠? 네, 지금 좀 이걸 좀 길게 보는 것 같으면 좀 네. 더 사도 됩니까? 예, 더 사도 되죠. 이런 거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게 19,000원, 18,000원 기준 잡아드렸거든요. 네. 19,0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다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 갈 거라고 또 기분 좋은 전망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교촌 F&B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2,000원에 20%예요. 네, 22,0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교촌 F&B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사실 초보자인데요. 네네네. 어느 날 방송을 보니까 예. 전문가님들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다고 막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옆에 어. 계시는 세 분은 아니죠? 아, 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세 분 위원님께 먼저 어떤 의견 보유하고 계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네.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와, 처음으로 또 두 분과 한 분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김성현 의원님이요. 김성현 의원님. 이게 사실 인기 투표는 아니지만 이게 많이 또 선택을 받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이 승자의 미소를 좀 보여주고 계신데 네, 상담 더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원래 교촌 이거를 좀 하게 되면은 네. 제가 뭐 치킨을 저보다는 더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오. 미니 의원님이 치킨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네. 교촌 F&B를 저는 좀 밀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뭐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개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조정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보면은 지난 한 4월 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래 대금이 그 전까지에 대비해서는 완전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종목들은 개별주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관점에서 지금 이런 개별주들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얘도 많이 빠져 있죠. 고가 대비 4월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7월 달 기준으로 본다 한다라도 약 23%대, 거의 한 25%대 가까운 조정세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 매수가 대비해서도 22,000원 기준이니까 거의 최고가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분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래 지금 어려운 단계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시장에서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아마 각 주위에 다 물어보셔도 계좌가 한 마이너스 한 20%, 30% 다 찍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네. 네. 제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그래요. 네, 시장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시장만 바라보셔야 되고, 근데 시장의 관점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올라간다. 네, 지금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1040에서 1050포인트를 찍게 되면 여기서 잠깐 행보를 할 건데 이때부터 개별주들 다 반등 나온다고 봐요.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래서 이제 교촌 F&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과매도 구간이다. 지금 현재는 매수의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000원 선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 번 더 위로 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종목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 이 관점은 저는 아니고요. 현재 비중으로만 좀 보시고 올라왔을 때는 한 2만 원 선 이상에서는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걸 권유 드릴게요.
네. 올라오면은 비중 조절 좀 하시고 다른 종목들 좀 교차해서 좀 투자를 하시고 교촌 FNB가 보면은 최근에 뭐 시설 투자 같은 것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뭐 네. 자금이 좀 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잠시만요. 눈이 좀 뭐 들어가가지고 자금 좀 크게 해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뭐 판교 쪽에다가 신사옥을 또 신축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는 이런 육계 관련된 어떤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잠시만요. 눈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또 열심히 계속해서 또 상담 도와주시다 보니까 지금 잠깐 위원님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 고촌 상담을 너무 많이 FNB 상담 하셔서 도와주셨는데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아.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 2만 원 선까지 단기 반등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2만 원 선은 일단 저항일 거예요. 그래서 저항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 좀 하시고요. 내려오면 또 잡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을 22,000원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단기 비중 좀 줄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잡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좀 오래 갖고 가면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오래 가져가면 상관없습니다. 길게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짧게 가져가실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만 원 선에서요? 네, 2만 원 선에서 비중 조절하시고 내려오면은 평단가 낮춰서 다시 비중 그거 확보하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교촌 FNB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주유소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계속 상담도 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또 이 부자라고 또 너무 행복한 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눈을 비비면서 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민경철 위원님이 계속 지금 선택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민경철 위원님께서 또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력을 또 빠르게 발휘할 수 있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달려주시죠. 네, 뭐 어떤 종목들인지 뭐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리 KG 케미칼 종목입니다. 상단가 이제 4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요소수 관련된 이슈로 지금 최고가에서 좀 추격 매수를 좀 진행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이제 비중이 5% 정도로 굉장히 또 이제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는 자, 본 기업의 이제 반기보고서상으로 이제 기업의 청산 가치가 36,000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34,000원 밑으로는 비중 1배수 추가 매수 고려하시고요. 3만 원 가격대가 이 종목의 강력한 좀 지지 라인으로 판단됩니다. 29,000원, 3만 원 구간 손절 잡고 우리 34,000원 밑으로 1배수 추가 매수 진행해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달 뒤 우리 요소수발 뭐 이슈가 다시 또 불거지게 되면은 자, 목표가 37,500원 선에서 좀 정리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동 종목입니다. 네, 우리 대동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동 종목 지금 평단가 9,900원이신데요. 자,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정말 좀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래 우리가 본 종목 바닥에서 잡으려면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약세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막 강세 전환할 때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된다? 우리 추세 하단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타점을 잡고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평단가 지금 비중이 10%이신데 자 9,000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자,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자, 가격 조정 거쳤고요. 여기서 기간 조정 거치고 다음번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자, 1차 목표가 저는 1,500원 구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9,000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조정 시 더 매수하셔도 좋다. 그 근거는 회사가 이번에 좀 청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15,000원 정도가 이 회사의 적정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15,000원까지 자, V자 반등이 오는 게 아니라 자, 가격 조정 거치고 기간 조정 끝나야 15,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저는 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위더스 제약입니다. 13,500원 매수하셨고 비중 30%네요. 네, 일단은 본 종목은 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자, 지금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시가총액 1,300억 정도가 되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제약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 당시에 공모가가 자, 15,9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얼마인가요? 자, 10,000원이죠. 저는 이 종목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식이 작년 우리 7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자, 우리가 보호예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기관들이나 우리 공모에 참여할 때 내가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안 팔겠습니다. 그럼 확약을 걸어놔야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 가격이 아까 얼마였죠? 자, 지금 우리 공모 가격이 자 15,900원이었기 때문에 자 15,900원 공모가 대비 지금의 주가는 자 말도 안 되는 과매도 구간이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지금 손실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 평단이 자 13,500원이십니다. 자 빠른 청산을 위해서는 자 현재가 지금 10,000원인데요. 저는 이제 9,500원 손절 잡고 9,000원, 9,500원 손절 잡고 지금 비중 30%이신데 한 뭐 10%, 15% 정도 추가하면서 고려하셔가지고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본 종목이 일정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자 11,500원 선에서 일부 비중 덜어내시고 그 다음 목표가 저는 13,000원 구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OCI 종목이고요. 135,500원에 30% 비중이네요. 네, 일단 우리 OCI 종목도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자,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자, 첫 번째, 대폭락한 바닥에서 강세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 바닥에서 우리 2만 원, 3만 원 구간에서 이 바닥에서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아무도 안 할 때 그때 해야 큰 수익이 난다. 자, 지금은 이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너무나도 전망 좋고 주가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평단가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이 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저가 대비 많이 폭등 나왔기 때문에 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종목 2024년도까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 지금 자 과거 실적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20년도, 2019년도만 해도 태양광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왜 좋지 못했을까요? 우리 국제유가 가격이 코로나 터지고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자 원유 가격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고유가 국면으로 가고 있고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분기 보고서 상으로 계속해서 실적 수천억대 영업이익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됨으로써 자, 기업 가치는 2023년도까지 17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게 될 거라는 좀 전망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현재 어떤 구간이죠? 자, 과매도 구간 왔습니다. 자, 일봉상 추세 하단 장기 이평대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자, 바로 직전에 저가 라인 우리 10만 원, 11만 원 손절 잡고요. 12만 원 구간에서 지금 비중 10%, 15%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추세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 추세 상단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수익권 분할 매도 청산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자,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자, 1차 목표가 저는 12만 5천 원 구간 그리고 12만 8천 원 구간에서 물량 덜어내시고 남은 비중으로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 17만 원 구간 최종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의 스피드한 실력 발산 타임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이제 시청자분들께 또 이 민 위원님의 어필이 통했을지 바로 다음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푸른저축은행요. 푸른저축은행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50%요.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로 꽤 크게 보유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저희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또 푸른 저축은행 어떤 의견 보여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와, 1대1 다 다릅니다.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성현 선생님. 아유, 스피드 상담 열심히 달렸는데
네, 이제 쉬셨으니까 김성현 위원님 상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 뭐 푸른 저축은행 하면은 최근에 뭐 이슈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뭐 윤석열 테마다 뭐다 해가지고 잠깐 움직임을 준 적도 있습니다. 뭐 시장에 그것 때문에 사셨어요? 예. 예, 14,000에 샀으면 잘 사셨는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그날 홍준표 씨하고 윤석열하고 네. 이제 저거 보는 날이 그날이 네. 윤석열 씨가 되더라고요. 네. 그날 샀어요. 그날 사셨어요? 잘 예. 사셨네요, 그러면은. 매수를 잘 좀 잘 샀는지- 하신 것 같은데. 예. 잘 산지 못 산지 이게 사놓고 보니까 네. 이제 그 테마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3분기 실적이 어떤가 싶어서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실적적인 측면요? 예.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그냥 무난하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무난해요. 예, 회사 자체가 뭔가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흑자 유지만 그냥 꾸준하게 그냥 매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모멘텀이 이게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지금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움직임이 예. 8,000원에서부터 25,000원까지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뛰는 거는 이게 실적으로 모멘텀이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테마주 형태로 일단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얼마나 갈까 싶어서 궁금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추세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최저점 구간 때는 한 11,000원 선 구간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보실수록 이 종목은 그냥 좋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예. 이게 테마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측면을 좀 다뤄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거래에 주목하셔라. 거래에 예. 주목하셔라. 거래가 그래. 터진 지점들을 보셔라. 자,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거래가 최고점에서 터져야 되는데 최고점에서 터진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부터 터졌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터져서 다시 있는 여기 고점에 대한 물량에서 본전 가격을 그런 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가 그냥 하나의 캔들이라고 보세요. 이 박스권 내는 그냥 비무장지대다. 여기 가격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수익이 난다는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종목을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푸른 저축이랑 똑같은 패턴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KEC라는 종목을 제가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KEC. 이 KEC라는 종목을 볼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가 터진 지점. 그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최고점에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당시 여기 매수했었던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셨었는데 제가 이거 그냥 무난하게 이거 3,500원 돌파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고가에서 안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 푸른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고가 라인에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다루고 있는 이 대선 테마주들을 다루고 있는 누군가들이 이런 것들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최저점 11,000원 선 보이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길게 보시고 25,000원까지 보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이요. 네. 아이고. 25,000원 그러면 참 좋죠. 뭐. 네. 시간 걸리더라도 길게 보셔야 돼요. 예. 그 언제쯤 연말까지 가지실까요? 그래서 네. 내년까지는 보셔야죠. 내년 초까지는. 푸른 저축은행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지금까지 꼼꼼하게 뜯어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만큼 다음 주장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에는 중간에 계신 손영희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이 계속 안 되었잖아요. 네. 저는 과대 낙폭주에 좀 집중하자, 다시 보자라는 좀 다음 주의 전략입니다. 네. 낙폭 과대 종목을 다시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민경철 위원님. 네, 코스피 지수가 2,900포인트를 지지해주면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최후의 보루 삼성전자 큰형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현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장 여러분, 최근에 뭐 시장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걱정 마시고요. 시장 상방 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1,200포인트까지 상방 흐름 예상을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반등 포인트 나올 거고요. 오늘 일부에 다뤘었던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류, 요소수뿐만 아니라 농업, 곡물 이런 부분들 모조리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들 관련 섹터주들 반드시 체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음 주장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한 소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주유소라고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에서 준비한 시크릿 무료 강연회 다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는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을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